양지학 박사님, 양지학 박사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마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지학 박사님은 충남대학교에서 철학 박사를 하시고 저서로는 정역도서, 지역감 만나다, 특히 이 지역감 만나다라고 하는 책은 1, 2, 3, 4권으로 되어 있는데 통권으로 다시 나왔습니다. 등 많은 저서를 남기고 있습니다. 논문으로는 무국대도 출현의 당위성, 후천개벽의 편성 등 여러 논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부터 양지학 박사님의 김밀부의 정역사상과 영가무도란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사회자로부터 소개받은 양재학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김밀부의 정역사상과 영가무도입니다. 먼저 발표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논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주역사상이 음양사상이라고 한다면은 김밀부의 정역사상은 윤료사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역사상과 영가무도는 윤료로 접근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문에서는 영가무도와 윤료에 대해서 연관성을 짓지 못한 것이 제 한계입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김밀부의 영가무도에 나타난 영가무도 수행법에 나타난 윤례에 관한 문헌이 거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영가무도에 대해서 특별히 실천적으로 수행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영가무도와 정역사상을 얘기를 할 때는 이런 한계가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30분 내에 이 논문을 발표하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목차를 가지고 좀 논문의 개요를 설명드릴까 합니다. 영가무도와 정역사상은 새 두 날개와 같습니다. 특히 김밀부 선생님은 선행 연구자들의 견해에 의하면은 항상 낮에는 공부를 하시고 사색을 하시고 저녁에는 밤에는 밤새도록 영가무도를 했다라고 하는 기록은 있습니다. 그 위에 나타난 것이 영가무도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떤 형식을 가지고 어떤 스텝을 가지고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이 없기 때문에 사실 이 연구하기가 진척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과연 그 김밀부의 정역사상의 특징은 아까 원정근 박사님도 얘기했지만 조화사상이죠. 김밀부 선생은 시간의 입장에서 우주관의 입장에서 어떻게 선천이 후천으로 뒤바뀌는가라고 하는 것을 밝힌 위대한 사상가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영가무도도 선천에서 후천으로 넘어간다는 수행법이라고 한다면은 기존의 수행법과는 다래야 할 텐데 제가 목격한 영가무도는 어떤 그 뚜렷한 후천에 맞는 영가무도가 아닌 것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논문에서도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은 그 기록이 전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선 정역사상을 무엇인가를 얘기하자라고 한다면은 뭐 증산도 진리세계나 이것이 개벽이다를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선후천의 전환을 선포를 했습니다. 기존에서는 주역학자들은 선천에 맞춰서 특히 주역을 연구를 했기 때문에 후천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어요. 그러나 김밀부 선생은 선천의 그 낡은 옷을 벗어버리고 그 세계관을 벗어버리고 후천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도 주역하는 사람에게서는
정역이라고 하는 책은 특히 김일부라고 하는 사람은 눈총을 사는 사상가로 알려져 있고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선후천의 전환을 선포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선포만 해서는 안 됩니다. 왜 선천이 후천으로 뒤바뀌는가라고 하는 탄탄한 메커니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김일부 선생은 어떻게 선천이 후천으로 뒤바뀌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동양의 전통적인 논리인 천간지지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정역을 공부하지만 아마도 제가 명리는 잘 모르지만 명리학을 공부하신 사람들은 천간지지를 가지고 사주를 따지기 때문에 정역에 접근하기가 굉장히 쉬우리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김일부 선생은 우리가 역사의 혁명이다, 정치의 혁명이다, 쿠데타라고 하는 것을 많이 들어봤지만 자연의 혁명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세계에서 최초로 시간의 혁명을 외친 사람은 김일부 선생입니다. 그것을 윤역에서 정역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한 것이죠. 한 가지 곁들여 말하자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증산도 진리책에 나온 것처럼 375도는 윤역이고 그리고 366일은 유임금의 윤역이고 그것이 360와 4분의 1은 수임금의 역이라고 이렇게 윤역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수학적인 방정식으로 얘기하자면은 80일, 9980일은 바로 원역입니다. 그러니까 김일부 선생은 천부경이 80일자로 이루어졌다고 할 때 80일을 가지고 시간에 숨겨진 질서를 받겠다는 의미에서는 김일부는 제가 봐서도 한국 사람이에요. 여태까지 저는 그런 것 사실을 깊게 연구를 하지 못했지만 겉으로 봤을 때는 천부경을 읽었다는 기록은 없지만 천부경의 영향을 받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80일에서 70일로 가는 것이 63으로 가는 것이 구구단 셈법을 가지고 정역을 썼습니다. 이런 점에서 김일부는 철저히 한국 사람이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습니다. 세 번째, 김일부는 윤역에서 정역 365와 4분에서 360으로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연의 혁명이 일어난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요. 원론 차원에서만 얘기합니다. 그러나 증산도 사상에서는 자연개벽, 문명개벽, 인간개벽을 총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김일부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순수한 철학자임이 분명합니다. 자, 이것이 정역사상 무엇인가라는 것을 살펴볼 예정이고요. 세 번째에서 김일부는 영가무도를 재현한 사람입니다. 스스로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과연 유교에서 말하는 영가무도는 무엇인가? 시경에서도 영가라는 말이 나오고 논어에서도 영가라는 말이 나오고 얘기에서도 나오고 또 그리고 주자가 쓴 수학제사에도 영가무도가 나옵니다. 과연 그것이 김일부가 얘기했던 영가무도와 같은가라고 할 때는 저는 같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단어는 똑같아도 거기에 담긴 콘텐츠는 다르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김일부 영가무도의 특징을 보면요, 정역원의를 쓴 이상용 선생의 보면 영가무도 서에 있어요. 이것을 보면 김일부 영가무도의 어떤 특징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저 정역원이라는 책은 김일부 선생이 살아 있을 때 쓴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김일부 선생이 잘 됐다 못됐다라고 하는 코멘트는 없지만은 당시 이상용 선생이 생각하는 영가무도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은 역시 정역원에 나타난 영가무도 서도 기존의 주자의 그런 생각과 기존의 유교에서 얘기하는 영가무도와 별로 다를 바가 없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진정한 영가무도의 특징을 알아보려면은 남학의 영가무도를 우리는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남학이라고 하는 것은 동학과 대응하는
전라도 지방에서 유행했던, 특히 도전에도 나오는 이강명 처사가 활약을 했던 전라도 진안 지방에서 유행했던 하나의 동학과는 규모는 다르지만 사회를 개혁하고 영감무도를 실천했던 그 학파를 남학이라고 합니다. 도전에도 나오는 김광화와 연담 이윤규 선생의 둘째 아들이 김일보 선생의 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윤규 선생과 김일보 선생은 스승과 제자 사이지만 인적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사돈 관계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김광화 선생과 김일보 선생의 사위가 1894년 전주 지방에서 동학의 최순과 최시영 선생처럼 정부의 그 탄압에 의해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세 번째에서는 영감무도의 회고와 전망. 영감무도는 과연 도덕의 실천 방법인가? 그렇지 않으면 주문 수행의 심신 수료법인가? 지금 앞에서 얘기했듯이 논어라든가 얘기라든가 시경에서 나오는 주자의 수학자에서 나오는 것들은 도덕의 실천 방법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현대인들이 너무나 바빠서 건강관리를 못할 때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피트니스 클럽에 가서 보디빌딩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단련이겠죠. 건강한 몸속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유교의 도덕적 규범을 현실적으로 구현하려고 하는 그런 방법이 기존 유교에서 얘기했던 영감무도입니다. 그러나 김일보 선생이 직접 행했던 영감무도는 두 번째인 주문 수행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태울지에 훔치할 때 거기에 입구자가 들어가죠. 영가무도 할 때 영가에도 아, 이, 유 할 때 다 전부에 다섯 음절 속에 오행의 원리에 따라서 하는 다섯 음절 속에 전부 다 입구자가 들어갑니다. 그것은 곧 주송이라는 거예요. 입으로 주문을 일종의 어떤 태울 줄은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주문 수행을 통해서 정신의 통일을 기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갑니다. 자, 이것이 김일보 선생의 초상화입니다. 굉장히 코가 크시고 팔이 무릎까지 내려왔다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제가 왼쪽에 있는 것은 이번에 정리해서 낸 정혁과 만나다라는 책입니다. 그리고 김일보의 생애와 사상을 한번 7년 전에 정리한 것입니다. 일부 선생님이 별로 학자들하고 교류가 없었어요. 또 그리고 우리가 정산상 선생님도 학자와 교류한 적이 없는데 직접 정산상 선생님이 국사봉 향적선에 찾아가시죠. 그래서요, 김일보 선생은 연담 이윤계를 만난 뒤에 학문의 방향을 바꿉니다. 이 광산김씨 가문이 얼마나 예하게 강조하는 그런 가문입니까? 그러나 연담 이윤계 선생을 만난 뒤에 36세에 모든 것을 다 뒤바꾸죠. 정신의 혁명을 일으킵니다. 붓대 하나로 전통의 사유를 뛰어넘는 정역을 지어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합니다. 자, 김일보는 주역의 패러다임을 혁신합니다. 새로운 형이상학을 구축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김일보는 사상의 혁명가이자 혁명적 사상가입니다. 이 점이 주역하는 사람들에게서 받아들이지 않게 되죠. 자, 충청남도 계룡시 엄사면 향안리에는 해발 574m 향적산,
이 향적산이 극한 향기죠. 진리의 향기를 쌓으라는 향적산 국사봉이 있습니다. 국사봉에서 김일부 선생이 노년에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연가무도를 했습니다. 하루는 젊은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그 청년은 백성들의 고달픈 삶의 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천하유래를 끝낸 다음에 김일부를 만나러 국사봉을 방문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이 국사봉인데요. 저 보면은 앞에 쇠파이프 내지는 나무로 기둥을 세우는데 이것이 없으면은 금방 무너집니다. 저기 그 마른 목걸이에 있는 것이 그 김일부 선생이 지금 향기를 채취를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대로 있어요. 한 10사람이 살 수 있는 곳 정도 됐는데 거기 가면은 재밌는 것이 그 대들보가 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옛 정취를 풍기는데 지금은 저게 기거하는 신분이 보르네오 가구로 들여놓고 모든 냉장고 들여놔가지고 옛날의 냄새는 느낄 수가 없습니다. 아주 개조도 지금 정부에서 못하게 한다라고 합니다. 중개축을. 이것이 용바이고 거북바인데요. 용이라는 것은 하도고 거북이라는 것은 낙서죠. 그만큼 정역은 하도낙서에서 시작해서 하도낙서로 끝난다라고 할 정도로 김일부는 어떻게 선천이 후천으로 뒤바뀐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도낙서로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형상이 지금 용바이는 저 밑에서 위로 찍은 거기 때문에 용의 형상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용의 형상하고 아주 흡사해요. 그리고 거북바위가 있는데요. 거북바위에도 저기 안에 보면은 기도터가 있는데요. 기도터에서 젊은 여인들이 많이 기도를 했다라고 하고 저도 정역책이 나올 때마다 저기 가서 책을 올려놓고 기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것이 도전에 나오는 거죠. 저는 이 사건을 우리 한국 근대사에 있어서 근대 철학에 있어 드라마틱한 사건이라고 이렇게 보입니다. 충청도 강령을 지나 연산에 이르러 향적산 국사방에는 김일부를 찾으시라. 지난밤 일부의 꿈에 하늘로부터 천사가 내려와 옥경에 올라오라는 명을 전하거를 일부가 천사를 따라 올라가 요운전이라는 편에게 걸린 장려한 궁궐에 들어가 상경을 뵙고 내려왔는데 이제 맞이한 증산을 뵈니 간밤에 뵌 상경님과 그 형모가 같은지라 그 일을 아랜 뒤에 요운이란 도를 드리며 심히 경대하되 증상께서는 그 호를 받지 않으시니라. 승장께서 그곳에 머무르시며 영가무도의 교법을 관찰하시고 일부와 후천교백의 천지대세를 나누시니라. 자, 국사봉에서 상경님이 제가 도전을 막 뒤져봐도 학자를 만나신 분은 김일부 선생 한 사람뿐이에요. 도대체 만나서 뭘 했을까? 영가무도의 교법을 관찰하시고 후천개벽, 조화 어떻게 천천히 후천으로 뒤돌아가는가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나누셨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영가무도의 교법이 김일부의 수행론이라고 한다면 후천개벽의 천지대사는 선호천의 전환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일부는 자연계에 숨겨진 질서, 윤료죠. 아까 제가 정역은 윤리학이라고 하는 말씀드렸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윤리학 하면은 이게 김일부 철학이 접근하기 어려운 것이 다 기존에 있는 단어와 언어를 써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배웠던 그런 상식을 가지고 정역을 접근하니까 안 돼요. 김일부 선생이 얘기했던 윤리는 음악에서 얘기했던 윤리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차라리 음악에서 얘기했던 12윤리를 모르면은 정역에 쉽게 접근할 텐데 기존에 알고 있던 윤리를 가지고 정역을 접근하니까 잘 안 돼요. 저는 그것을 20년 동안
헛걸음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것을 내려놔야 정역에 쉽게 접근할 수 있구나 하는 사실을 윤리라는 단어를 통해서 느꼈습니다. 김일보는 조화 사상을 시로 부른 철학적 시인입니다. 그래서 시라는 것이 얼마나 압축적입니까? 그것도 조화 사상을 철학적으로 푼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거기다가 수학까지 동원하니까요. 이런 철학적인 사상가고요. 그는 자연계 리듬에 맞춰 온몸으로 노래하고 출연한 점잖은 구도자였습니다. 좀 현대말로 표현하면 음아어이우라고 하는 영가, 싱어고 무도, 춤을 추고 뛰었기 때문에 일종의 댄서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뭔가 조화를 느끼려고 하는 그런 영가 무대였지 어떤 BTS가 얘기하는 그런 종류의 춤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흥에 겨워 막무가내로 몸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춤 사이 하나하나가 우주의 율동성에 꼭 들어맞는 영가 무대의 대가였던 것입니다. 자, 김일보는 선우철의 전환을 선포했습니다. 그는 인류가 꿈꿨던 유토피아 세상이 오는 이치와 과정을 경건한 마음으로 성찰했으며 고도의 수학 방정식을 고안하여 시간의 근본적 혁명을 담아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역이죠. 정역에는 하나 중요한 것은 조화왕께서 친히 조화를 감독하여 보여줬다는 사실을 고백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정역은 종교철학 내지는 철학적 신앙 고백서입니다. 곳곳에 있어요. 이런 것들은 거의 알려지지 않고 365와 4분의 1이 360일이 된다라고 하는 그 팩트만을 알고 있는 것이 정역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것이 한번 짤막하게 읽고자 할게요. 원래는 정역은 금화정역이에요. 원래는. 근데 금화를 빼버리고 정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라 금화정역이여 비왕 테러로다. 오라 기위친정이여 무의존공이다. 오라 축궁이 두강이니 자궁이 피로다. 오라 묘궁이 용사하니 인공이 사이로다. 묘궁 묘월세수죠. 묘월세수. 오라 오응이 운하고 육기가 기하니 11규차니 공덕이 무량이로다. 자, 이것이 오운육기 그 관점에서 쓴 것이 바로 한동서생의 우주변화 원리라고 보여집니다. 화홍친시 가마사라고 하는 것은 조왕께서 친히 내려다보시고 확인했다는 뜻입니다. 화홍의 의지에 의하여 선어천이 전환됨으로 선어천의 매주체는 천지의 조화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은폐되었어요. 맨날 360일만 되는 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오히려 김일부의 숨겨진 면모들을 다시 한번 이제 연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화홍께서는 그러니까 김일부 선생이 아주 치밀하게 365와 4분의 361로 되는 것을 논증을 했는데요. 그것을 자기 혼자 하면은 이게 주관성에 빠질까봐 검토와 검증을 사색의 대가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최종 검증은 조화왕께서 해줬다는 얘기예요. 조화왕께서 감독을 해줬다는 의미에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역은 철학적 종교다, 종교 철학이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바로 증산도의 주제는 천지변은 선천이요 지천때는 후천이라는 것이죠. 자, 이것은 증산도에 신앙하신 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나가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선천은 어머니의 낳는 것을 우리가 자궁이라고 하는데 후천에는 축궁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것은 작용해서 어떻게 축궁으로 바뀌는가? 이것은 본체와 작용의 전환에 의해 천지가 지천으로 바뀝니다. 본체와 작용의 전환이 곧 율료도스입니다. 율료도스예요. 시공의 질서가 전환되는 사태를 의미를 합니다. 본체와 작용의 전환. 그래서 천부경에도 보면 용변부동본이란 말이 있습니다. 작용이 움직이지 않는 본체로 뒤바뀐다라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가 생각났습니다. 그건 바로 율료도스죠. 자, 도전해 보면은 후천은 축판인입니다. 이거 한마디면은 정액에 이것으로 대변이 되어 금화교역, 기동복이 고수하고 이서남이 교통이라 이런 말보다는 저는 후천은 축판이라 이것이면은 정역 한마디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증산도 사상에서 말하는 축판의 반은 자연과 역사, 문명의 모든 문제를 총괄합니다. 왜냐하면 천간기도 10, 지지도 축도 10. 그러니까 바로 무국대대예요. 후천은 하도 10세의 무국대대의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일부는 무국대도란 말은 쓰지 않았지만 결국 무국대도를 천간지지 수학적으로 설명해 놓은 것이 정역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것이 바로 묘경이 용상이 인공이 사유로다. 지금은 인월세수를 쓰고 있는데 앞으로는 묘월세수를 쓴다는 것이죠. 자, 김일부는 시간의 혁명을 검증한 사상가입니다. 자, 지금 제가 시간을 너무 허비해서 영감 모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것은 증산도 진리책에 나오는 것이죠. 나중에 제 책자에 있으니까 한번 꼼꼼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정역에는 정역의 3대 명제입니다. 역자는 역양이, 무력이면 무성이요, 무성이면 무역이라. 역이란 택력이다. 여기서 택력이라는 것은 달력이 아닙니다. 달력 구성의 근거예요. 달력은 기상대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것은 기상대에서 1년만 근무해도 저는 2000년 후에 달력을 만들 수가 있어요. 김일부는 그런 거하고는 상관없어요. 달력은 왜 양력과 음력으로 만들어지는가? 그것만을 파헤친 사람입니다. 책력이 없으면 성인도 없고 성인이 없으면 역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김일부 철학의 화두입니다. 자, 그래서 정역은 시간론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정역 사상은 감방이죠. 정역 팔계도에 보면은 제일 오른쪽에 있는 정역 팔계도로 보면 감방이 동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왕 팔계에서는 동북방에 있죠. 동북방에 있다가 동쪽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도 바뀌고요. 시간이 바뀌니까 공간도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천간이 바뀌면은 지지도 바뀐다는 얘기죠. 이것이 정역 팔계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동쪽에 간과 서쪽에 태가 있는데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교수인 송규기 교수님이 지난번 발표 때 간태합덕을 말씀을 못 하셨는데 제가 대신 말씀드립니다. 자, 연관모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초기에 얘기했던 시경이라든가 얘기라든가 또 수학 제서에 나오는 말들은 전부 다 건강 관리예요. 말하자면은 요즘 젊은 사람이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동네 한 바퀴를 도는 건강 관리법이라고 한다면 김일부가 얘기했던 연가무도는 어떤 주문 수행이라고 이렇게 저는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넘어가 볼까요? 악기 영가무도. 영이라는 것은 이런 거거든요. 길게 빼는 겁니다. 가라는 것은 이것이 어떤 그 엑스타시의 경지에 올라가면 그냥
부르고 싶은 노래로, 그래서 김일부는 음화 선생이라고 그래요. 음화 어휘에서 어휘는 빼고 음화라고 하고,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그 음주 가무에 통했다고 하듯이 무화, 춤, 그리고 춤의 경지가 극지에 올라가면은 그냥 뜀박질 하는 거예요. 제가 국사방에서 10년 전에 영가무도를 시행하는 걸 봤을 때 그 80 먹은 할머니 되시는 분도 힘도 없는데 올라올 때는 힘겹게 올라왔는데 국사방까지 영가무도 뜀뛸 때는 어떻게 저렇게 힘이 있는가라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잠시 이상용 선생의 그 저격 영가무도서를 보겠습니다. 춤을 만들어 뛰면 몸은 부드러워지고 기운이 좋아되며 음악을 지어 노래 부르면 신과 잘 어울리고 다른 사람과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전반부는 유교의 틀에 빠졌던 충청도 연산 지방에서 행했던 학자 중심의 영가무도고, 뒤에 있었던 것은 음악을 지어 노래 부르면 신과 잘 어울리고 다른 사람과 화합이 이루어진다. 이것은 전라도 지방에서 정역 사상하고는 관계없이 수행 중심으로 했던 그 진안 중심에서 했던 그 영가무도입니다. 이렇게 영가무도는 이렇게 지역에 따라서 아주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지역에 따라서 차별화돼서 지내는 것 같아요. 이것이 정역계의 불행이 아닌 불행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영가로서 성정을 기르고 음향과 소리로서 눈을 기르고 무도로서 혈맥을 길렀다. 일종의 건강관리법이에요. 저 지은이는 영가무도를 설었던 우주변화의 원리에서 한덕수 선생이 그렇게 칭찬했던 이상용 선생도 유교의 입장에서 영가무도를, 김일부 선생이 영가무도를 했다는 것을 입증이 됩니다. 자, 남학의 영가무도 후천 무량낙원의 개벽입니다. 후천 무량낙원에 참여는 후천개벽 영리를 인식하고 오음주성의 주성수론을 통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오음은 이유 공통적으로 입구자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음화의 이유는 주성임이 문자에 그대로 나타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것도 이강호 교수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러면서 영가가 몸을 움직이게 하는 상태에서 을 거 없는 전공이라고 한다면 무도는 몸을 힘차게 움직이면서 수련하는 동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학의 주문이 종교적 경고성에 바탕한 주문이라면 남학의 주문은 오행의 리듬에 부합하므로 대중성의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하는 이런 학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가무도는 지금은 거의 인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매우 안타깝죠. 김일부의 영가무도는 인간의 내면에 존재하는 도덕적 주체성의 자각을 통하여 하늘의 뜻과 일치하라는 목적에서 노래와 춤을 집중했던 까닭에 이 둘의 방법은 전혀 달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영가무도의 회고와 전명. 정유사상과 영가무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유사상이 학술이라고 한다면 후자는 수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유에는 영가무도에 대한 일체 언급이 없습니다. 단지 이런 말이 있어요. 범백도도 유아사가 청하일곡 방랑음하라 독수하격은 선천서요 국리수지는 후인수요. 이것도 중산도 진리책에 인용이 돼 있습니다. 2편 3절 오부자는 불원무국 유의전을 60평생 광일부는 사소인소 항다소라. 60평생 광일부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미쳤다라고 이렇게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소중요소 소화소 능속이소 소이가랄.
아주 멋진 시죠. 이게 구구음이에요. 9981. 그러니까 김일부 선생은 천부경을 봤다라는 것은 없지만 천부경을 알았다라는 사실을 저는 간접적으로 증명을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구음, 9981의 구구단 셈법을 가지고 풀어놓은 것이 정역입니다. 박랑흠이 영가무도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영가무도는 사람에 따라 군대에 탈영, 작년에 죽은 서울대 이해주 교수가 군대 구령을 탈아서 영가무도를 합니다. 이거는 아니죠. 또 한 사람은 흥탈령을 하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상여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영가무도에 대한 원형이 남아있지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영가무도를 재현하려면은 그 영가무도를 악보로 만드는 것이 시급한 작업입니다. 따라서 영가무도의 원형 찾기가 가장 시급합니다. 그래야 대중성의 확보가 가능합니다. 자, 마지막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김일보는 용바위 근처 풀밭의 잔디가 사그러지도록 밤새도록 노래를 했습니다. 띠을 뜨고. 그런데 지금은 제가 일요일 날 잠시 다녀왔거든요. 이 발표를 해서 했더니 다 없어지고 장어집으로 변해버렸어요. 안타깝습니다. 자, 김일보는 과거에 잃어버린 영가무도를 일종의 주문수행과 심신수례법으로 부활시켰습니다. 영가는 노래요, 무도는 춤입니다. 영가무도는 일종의 연속성을 띤 수련입니다. 영가 무도, 마지막에는 도로 하는 것이 영가무도의 특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느 일정에 한정된 것은 아닙니다. 띠뛰기가 영가무도의 전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무작정 솟구치는 띠뛰기는 스포츠에 불과하며 또한 무아의 상태에서 띠뛰기의 엑스타시 체험만을 강조할 경우는 접신의 중요성만 남기 때문입니다. 이 양자의 결합이 아주 중요하죠. 자, 김일보는 마지막 목표를 리드미컬한 반복을 통하여 육체의 건강과 정신의 안정이라는 심신통일에 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읍조림, 영에서 노래로, 가로, 춤에서, 무에서, 띠뛰기로, 도로 차츰차츰 옮겨가며 보면 나중에 노래와 춤이 하나가 되는, 일체가 되는 경계에 이릅니다. 이런 점에서 영가는 자연의 리듬에 근거한 생명의 언어며 무도는 잠들었던 생명 에너지를 깨어나게 하는 몸짓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서 두서없게 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일보의 정역사상과 영가무도란 주제로 양재학 박사님의 논문을 들었습니다. 간단히 요약하면은 정역사상에서 선후천은 굉장히 중요하죠. 선천과 후천에 대하여 소광절은 지금 여기의 세상을 발생시킨 형이상학적 세계가 선천이고 현재 인류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후천이라고 소광절은 말했죠. 반면에 김일보 선생님은 지금 이곳의 세상이 선천이고 머지않아 다가올 미래가 후천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정역사상에서 볼 때 선천에서 후천으로의 전환은 금화 교역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금화의 교체는 낙서와 하도의 도상에서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남방에 위치한 27화와 서방에 위치한 4구금이 서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로써 선천의 비색한 운수는 가고 후천의 태평한 운세가 곧 닥치게 된다는 것이겠죠. 선천에서 하늘을 높이고 땅을 비천하게 여기는 천지비의 세상이 가고 후천에서 하늘과 땅이 조화를 이루는 지천태 세상이 온다는 것을 설파했습니다. 이는 바로 복희팔궤도에서 천지비계의 형상이 곧 정역팔궤도에서 지천태궤의 형상으로
전환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김일부 대선장님께서 광인처럼 직접 수련한 영가무도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영가무도는 노래하고 춤춘다는 뜻이겠지만 영가무도에서 영은 호흡 조절을 통해 천천히 음아우를 읊조리는 것이고 가는 읊조림의 단계를 넘어서 신나게 노래 부르는 단계이고 무는 율동에 맞추어 춤추는 것이고 도는 춤의 형식이 무너진 상태에서 위아래로 솟구치며 뛰는 동작을 일컫습니다. 이를 수행의 의미에서 요약해 본다면 영가는 몸을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읊조리면서 수행하는 것으로 우리 증산도에서 말하는 전공수행법에 비유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무도는 몸을 힘차게 움직이면서 수련하는 것으로 증산도의 동공수행법에 비유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글에서 양지학 박사님은 정역사상과 영가무도가 서로 밀접한 관계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즉 정역사상은 후천 개벽의 이치를 터득하는 것이라면 영가무도는 정신적으로 훈련해서 마음을 닦는 영가와 육체적으로 몸을 단련하는 무도로 후천 개벽을 극복하기 위한 일종의 수행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